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에너지 계획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면을 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대면.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학교까지 와서 이렇게 인강으로 무언가를 다 해야 된다니 얼마나 이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 학교에서 뭐 하라니까 해야죠. 학교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지금 제 주변에도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만간에 이제 우리 나라 사람들도 이제 다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 걸리고 나면은 뭐 그때는 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가 아마 비대면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기대를 해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는 제가 이렇게 올릴 건데요. 여기 보면은 글자는 좀 작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요렇게 중간고사 이후 중간고사 이후 그러니까 8주 9주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다루고 이제 반영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전에는 이제 1주차에 했던 것처럼 1주차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시스템들을 설비를 접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필요한 에너지의 종류나 아니면은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를 산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열공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열이동 기초, 건물에서 열이동, 습도, 결로, 유체역학, 연력학 뭐 이런 등등을 다룰 건데요. 어, 예, 일단 얘는 치우겠습니다. 일단은 예, 메모장으로 네, 전반기, 전공, 기초 그러니까 이제 열유체, 공학, 전반기, 에너지, 설비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굳이 정보기초, 열유체공학 등을 집어넣는 이유는 원래 이제 저희가 건축설비공학과였죠. 그런데 이제 건설공학부로 이제 통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딸리는 이제 역학이 더 딸리게 됩니다. 이 역학이라는 말은 이제 고체 말고 예, 역학에는 역학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이 역학 3대장이 이제 고체, 열, 유체, 역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건설 건축에서는 이제 고체를 주로 다루죠. 근데 사실 설비 쪽에서는 연료체가 더 중요하거든. 연료체 더 중요한데 어쨌든 학과가 이제 건설 쪽으로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요쪽을 잘 이제 좀 안 배우는데 이제는 사실 거의 배우지가 않게 돼버렸죠. 예전에는 유체역학 시가 수업도 있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안 보이더라고. 요즘에 다시 개설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연료체 쪽이 조금 그냥 이제 곁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연료체가 더 어려워. 일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고체가 이제
이제 1단계, 열이 2단계, 유체가 이제 끝판대장이야. 예, 유체가 이제 끝판대장인데요. 이제 안 그래도 어려운 걸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더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건축 쪽 말고 이제 설비 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분들은 이제 설비기사, 소방기사를 따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설비기사, 소방기사를 따려면 이제 연료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1차 때 여러분들 뭐 필기시험 볼 때 막 기출문제 풀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이해 못하고 그걸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유체 쪽을 간단히 이제 좀 리뷰만 하는 정도로 다루겠습니다.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런데요. 안 그래도 이제 어렵다는 이제 역학 3대장 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어려운 애를 이 수업에 하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냥 막 무슨 유체역학에는 뭐 예를 들어서 유체역학에는 세계 7대 난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예. 나비안 스토스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난제 안 풀리는 아직 방정식 중에 하나야. 이거 듣기만 해도 막 머리 아픈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어떤 실생활에 접목이 가능할 정도. 예를 들자면 얼음은 왜 끓까요? 이런 뭔가 이 초딩스럽지만 기업 면접에서 물어볼 정도. 그리고 이해하면 나중에 공부하기 쉬운 거. 공부가 쉬워집니다. 네. 요 정도만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막상 뭐 들어보면 뭐 그렇구나. 그리고 요새 뭐 그런 거 있죠. 뭐 과학 튜브, 과학 유튜브랍시고 뭐 나와서 설레설레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안 될 과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응?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우리 3주차에 다룰 내용은 이제 온열 환경 기초입니다. 온열이란 말은 이제 온도 할 때 온이고요. 열 할 때, 우리 뜨겁다 할 때 그 열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다룰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인체입니다. 인체는 열을 발산을 하죠. 인체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이제 호흡도 하나의 연소작용이죠.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웠겠지만 호흡도 하나의 연소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이제 열을 발산하는데 이제 더울 때는 우리 몸을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 보면은 이제 표피까지 이렇게 온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뜻하면은 이제 겉표면은 조금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신체 내부로 갈수록 몸이 좀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울 경우에는 바깥에서 빼앗기는 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요 내부만 몸이 이제 따뜻하고 바깥쪽은 이제 차갑죠. 이까지 차가워지면 그때는 이제 사람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위험할 수도 있겠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는 거고요. 우리 인체에서는 열을 생산하기도 하면서 열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열을 생산한다는 말은 이제 열을 생산한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밥을 먹고 태우죠. 밥.
밥은 먹고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열이 생기는가 하는 건데요. 일단 운동을 하면 열 생기죠. 겁나 막 뭐 이렇게 벤치 막 들고 요즘 또 유행하는 크로스핏 이런 거 하면은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나죠. 땀이 난다는 말은 이제 덥다는 말이고, 덥다는 말은 이제 열을 생산한다는 말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추우면은 몸이 덜덜 떨리면서 이제 열이 생산됩니다. 우리가 추우면은 이제 몸이 이제 움츠러들죠. 몸이 움츠러들면서 털이 곤두서고 몸이 이제 으슬슬슬 떨리게 되죠. 으슬슬 떨면서 신체 내부에서는 열을 생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서 열이 빼앗기고 있으니까 안에서 이제 계속 이제 보일러를 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빼앗기는 열만큼 열을 생산하는 겁니다. 뭐 그다음에 뭐 기타적인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기초 대사에 의해서 열 생산. 우리가 굳이 운동을 안 하고 몸이 덜덜 떨리지 않더라도 우리 몸은 항상 한 36.5도에서 37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야 우리 체온이 몇 도냐 이러면은 몇 도더라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하도 어디 갈 때마다 이제 그 체온을 재니까 대충 이제 정상이면 37도 미만이고 어디 뭐 아프다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38도 그래서 39도 40도 이러면은 병원 가야 되죠. 응급실 실려가야 되는 온도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 열을 생산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이렇고요. 열을 방출해내는 메커니즘은 뭐 대류에 의한 열 방출, 복사에 의한 열 방출, 증발에 의한 열 방출이 있습니다. 뭐 대류 같은 경우는 뭐 공기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열이 이동되는 거고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이제 피부가 찹찹해지죠. 그것은 대류와 증발인데 어쨌든 대류에도 뭐 일부분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복사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에서 우리가 뜨거운 우리가 라디에이터, 우리가 온열 그 라디에이터 있죠. 근처에 가면은 그냥 뜨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처럼 이제 복사에 의해서 우리 사람의 몸도 어 37도 뭐 이 정도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우리가 격리된 공간에서 누군가 근처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약간 느껴집니다. 그게 느껴진다는 말은 실제로 있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 증발에 의해서 열방출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너무 더우면은 사람이 체온이 37도, 40, 아까 말했던 것처럼 37도가 정상인데 38, 39,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40도 올라가면 그냥 죽는 거야. 네, 사람이 맛이 가는 겁니다. 안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을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온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발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증발을 어떻게 시킵니까? 땀으로 증발시키죠. 우리가 땀을 질질 흘립니다. 땀을 질질 흘리면은 그 땀이 공기에서 증발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열을 빼앗아 가는 거죠. 땀은 이제 물이 수증기로 변하게 되면서 이제 증발하게 되는 거죠. 증발. 그게 보면은 우리가 물의 에너지 준위가 낮고 수증기의 에너지 준위는 높죠. 뭐 이 정도는 상식이잖아, 그죠? 에너지의 크기로 봤을 때 물이 에너지 준위가 낮고 수증기는 높을 거야. 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려면 어떻게 돼? 요만큼 뺏어와야 되겠죠. 요만큼 뺏어오는 게 바로 요겁니다. 열을 방출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온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증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의복에 의한 열 방출 조절이 있죠. 옷을 벗어 제끼는 거죠. 옛날에 그 뭐더라? 그분 동화책 있죠. 태양과 뭐 바람의 내기 이래가지고 태양이 막 어떻게 아니었나? 아 바람이 막 이렇게 내가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옷을 벗겨 보겠다 이랬는데 결국 이긴 거는 태양이 겁나 뜨겁게 해가지고 사람이 옷을 벗게 되는 이겼다 하는 게 맞나? 어쨌든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 어쨌든 더우면 옷을 벗죠. 더우면 옷을 벗습니다. 예, 그래서 열 방출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혈류량에 의한 열 방출 조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하겠죠. 그다음에 호흡에 의한 열 방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바깥으로
열을 방출해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인 어떤 일에 의해서 방출되는 것도 있겠죠. 뭐 호흡의 메커니즘은 뭐 이거는 당연히 외울 필요 없겠죠. 우리는 이게 생물 쪽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미 우리는 수능을 지났잖아. 앞으로 여러분 남은 평생에 수능을 볼 일이 없을 테니까 뭐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시국도 시국이고 학교도 마음에 안 들어서 네, 한번 노려보겠다 이러면서 수능을 다시 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이거 별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어떤 열이 방출해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눈여겨볼 것은 실제로 우리가 밥을 먹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기계적인 효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엄청 높진 않아. 그렇다. 그 다음에 대사에 의한 열 생산인데 이게 대사율을 우리가 와트라고 하는데요. 이 와트라는 거는 이제 줄퍼 세크죠. 그 에너지를 매 시간마다 얼마씩 이렇게 방출해내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 매트라는 것은 어떤 그런 어떤 활동량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에서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기본 단위로 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의자에서 작업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의자에서 독서 대사율은 약 95W 정도 되는데 이때의 매트 값이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얼마나 많은 열 에너지를 방출해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의자에서 독서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 1이야. 사실 뭐 옷 적당하게 입고 있으면 사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정도잖아요. 이게 이제 독서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은 1 정도 돼. 근데 여기에서 잠을 잔다? 이러면 좀 더 줄어요. 더 줄어. 0.7 정도 됩니다. 매트 값이. 근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 테니스 단식 겁나 빡세죠. 이거 레슬링이 제일 빡세네. 어쨌든 레슬링은 7에서 8.7이야. 그러니까 의자에서 독서를 하고 있을 때의 그 에너지의 방출량을 1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레슬링은 한 9배, 7배에서 9배 정도 열이 많이 발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발생하는 에너지가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레슬링 한 판 하고 나면은 겁나 덥겠죠. 몸이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니까. 당연히 이런 수치들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거 하나 정도는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독서하는 게 매트 값이 1이다. 1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잠자면 한 0.7 정도 되고 레슬링 할 때는 7에서 8.7 정도 된다. 정확하게 7에서 8.7이라는 수치를 외울 필요가 있는가? 0.7이라는 수치를 외울 필요가 있는가? 이거는 그러지 마. 이런 거 외우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공대 나와서 앞으로 건축 설비 쪽에 어떤 일을 할 때 부하 계산할 때 이 매트값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집어넣어야 되는데 막 20 넣고 막 그다음에 막 좀 활동 좀 한다고 이러면서 막 30 집어넣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매트 값을 나중에 이제 집어넣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설계 사무실 들어가든 아니면 뭐 실무에 들어가서 뭐 외주 용역을 준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보든 간에 매트 값이 앉아 있는 정도의 기준이 한 1이고 자면은 0.7이고 운동 빡세게 하면은 7에서 8.7이다. 이 정도가 된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0.7이냐 자는 것의 매트 값이 0.7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물어볼 것 같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 어. 뭐 하여튼 이런 숫자 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한, 그러니까 이제 그 땀을 그 발생시켜 가지고 체온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우리 인체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우면 우리가 체온을 37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체온이 38도, 9도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 몸에서는 땀구멍이 열려서 물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을 배출하게 되면은 공기에서 증발하게 되겠죠. 증발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에너지를 피부로부터 뺏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피부의 표면의 온도가 이제 찹찹하게 떨어지는 거야. 그럼 시원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물을 이렇게 몸에 묻혀가지고 더울 때 물 묻혀서 따뜻한 날이라도 바람 불 때 싹 나가 있으면은 시원하죠. 그게 이제 몸에 있는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실란가는 모르지만 뭐 그 요새 뭐 자연인이다, 한 코리안 K 자연인 같은 경우는 자연인이다 하는 게 있죠. 그 외국에는 이제 뭐 베어그릴스나 아니면 또 그 사람 이름 뭐더라?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극한 그 모험가들 있습니다. 모험가들. 프랭크 이런 사람들 하여튼 뭐 있어. 어? 옛날에는 베어그릴스 엄청 유명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고. 어쨌든 하여튼 이 모험가들이 열대우림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대우림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 그래도 덥잖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우면 어떻게 땀이 배출하죠. 땀 배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 땀을 배출하면은 이제 증발을 시켜서 에너지를 뺏어 와야 되는데 열대우림 뭡니까? 습도가 겁나 높죠. 높으면은 증발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죠. 증발이 되는 이유는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증기를 보내는 거거든. 실제로 쉽게 말하면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걸 보내는 거야. 근데 높은 곳인데 여기가 더 높아. 밖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이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이 에너지를 낮추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열대우림에서는 사람이 잘못되면 이제 열사병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에 사람들이 꽥꽥 죽는 이유는 어, 그 습도가 높기 때문에, 밖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땀으로 인한 그 열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분 상실량의 단위는 시간당 g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당 쾌적 안정했을 때는 시간당 40g의 물을 이제 증발시키고요. 고열일 때는 시간당 1400g의 물을 이제 증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자꾸 잡소리로 나가서 미안한데 듄 영화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고 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뭐 미안 여기 이렇게 뭘 이렇게 장치를 해놨어. 그리고 몸도 입고 있는 옷도 스틸 슈트라고 해가지고 이 수증기를 증발하는 수증기를 얘네가 다 응축시켜가지고 이 뒤에 있는 배낭에 이렇게 모으는 어떤 그게 나와 있거든요. 듄 영화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뭐 그렇다, 증발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조숫자 외울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환경에서 온열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열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으면은 태양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우리가 받게 되는 원리는 이제 복사인데요. 태양과
지구까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우리가 전도나 대류 열 전달로 인해서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사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복사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땀을 통해서 이제 증발시켜 갖고 떨어뜨리는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온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를 뺏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류를 통해서 에너지를 뺏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추우면은 이렇게 라디에이터에서 복사열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춥게 되면은 이제 뭡니까? 안과 바깥이 춥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따뜻하니까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또 복사 열 방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 바깥에 이제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하강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그렇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